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죠. 기둥은 삐걱거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지붕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23, 시집갈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혼처 하나 정해지지 않은 처녀였죠. 이름은 월선이.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죠. 저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누가 며느리로 삼겠어. 얼굴이야 곱지만 지참금 한 푼 없는데 말이야. 월선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주막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주막에 들어오는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 잔 술에 묵은 전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나그네들이었죠. 그래도 월선이는 정성껏 음식을 내고 정성껏 말을 건넸습니다. 길 조심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들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겨울 끝자락의 어느 날, 월선이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죠.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조선 후기. 나라는 안팎으로 시끄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팍팍했습니다. 양반들은 세금을 더 걷어갔고 가난한 이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벅찼죠. 월선이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품팔이로 겨우 밥벌이를 했고 흉년이 들면 산에서 풀뿌리를 캐 먹어야 했습니다. 월선이네 주막도 예전엔 제법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약값을 대느라 빚이 생겼고 빚을 갚느라 살림은 점점 쪼들렸습니다. 월선이는 혼자서 주막을 꾸려나가야 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물을 깃고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술상을 차리고 그릇을 씻고 손은 트고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처녀가 밤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는지, 그 처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하지만 월선이는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때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월선이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월선이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줄도 몰랐고 남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서툴렀죠. 마을의 건달들이 주막에 와서 술값을 안 내고 가도 그녀는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다음에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건달들은 비웃으며 나가곤 했죠. 장날에 장사하러 온 상인들도 월선이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이 쌀 좀 먹어볼래? 아주 좋은 거야. 네. 그렇게 샀다가 나중에 보면 쌀이 아니라 좀이, 슬고 곰팡이 핀 것들이 섞여 있곤 했죠. 하지만 월선이는 다시 찾아가 따지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골라내면 되지 뭐. 이웃집 아낙네들은 그런 월선이를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저 처자는 왜 저리 순진하기만 한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월선이에게도 단 하나 굽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었죠.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비싼 약재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비녀라도 팔았습니다. 아버지만 나으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월선아, 너를 시집도 못 보내고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월선이도 때때로 궁금했던 것을.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죠. 무슨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아버지를 돌보는 게 먼저야. 월선이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것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곤 하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눈이 폭폭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주막 문을 닫으려던 월선이는 문 앞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죠. 어머, 그것은 거지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온몸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월선이는 얼른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거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물 한 모금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습니다. 월선이는 주저없이 그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무거운 몸을 간신히 부축해서 안방까지 옮겼죠. 그리고 따뜻한 물과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월선이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드실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거지를 집 안에 들였다고? 미쳤구만.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이웃집 아낙네가 주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월선아, 정신 차려. 그 사람 당장 내보내야 해. 왜요? 왜긴 거지잖아. 게다가 병까지 들었다며? 너까지 아프면 어떡하려고. 월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며칠만 쉬면 나을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내 아버지까지 병드셨는데 무슨 여유로. 사람들은 계속 월선이를 말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걱정하셨죠. 월선아, 내 마음은 고우나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월선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요. 이 추위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돌볼게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단단한 눈빛을 보니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월선이는 거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구해다 다려 먹이고 죽을 끓여 먹이고 옷을 빨아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저 처자, 제 정신이 아닌가 봐. 거지를 돌보다니. 참.
월선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거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죠.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석현이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월선이에요. 이 주막딸이고요. 석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석현의 눈빛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월선이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거야. 석현은 몸이 나으면서 주막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것들을 옮겼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일했습니다. 이상한 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이 쓴 후로 주막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난 거죠. 여기 술이 왜 이렇게 맛있어? 전도 맛있고 다시 오고 싶은 곳이네. 월선이는 신기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 하지만 석현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정성이 더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석현은 그를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어느 날 주막에 글을 쓸 일이 생겼는데 석현이 붓을 들자 마치 물 흐르듯 글씨가 써졌죠. 월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글씨를 이렇게 잘 쓰세요? 석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이요? 이건 서당 훈장님보다 더 잘 쓰시는데요. 석현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거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하지만 월선이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야.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막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월선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늘어났죠. 아버지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석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순 없는 법.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건달 셋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거지 새끼, 나와. 석현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선이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석현이 손짓으로 막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건달 중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 놈이 우리 마을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장터에서 돈지가 훔쳐간 거. 그게 내 놈 짓이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닥쳐. 여기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거지가 돈을 훔쳐갔다더라. 저 사람 처음부터 수상했어. 월선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석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건달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도 속은 거야. 거지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석현 씨는. 하지만 아무도 월선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석현을 마구 밀쳤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죠. 이 마을에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관가에 넘길 거야. 석현은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월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석현을 감쌌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요. 건달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야, 저 처자 진짜 돌았나 봐. 거지한테 정이라도 든 건가?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참, 안 됐네. 저러다가 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석현은 월선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러다가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실까봐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석현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선이는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석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석현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월선이는 그가 떠난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석현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날 이후 이틀 뒤,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일 났어. 관가에서 사람들이 왔어.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가에서 온 사람들의 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을 탄 관리가 있었고 하인들도 여럿 따라왔죠. 여기가 그 주막인가? 네. 그렇습니다만. 월선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석현 씨 때문에. 하지만 관리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인장은 월선이라는 처자인가?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말에서 내려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큰 은혜를 입었소. 네, 내 동생을 살려주셨다고 들었소. 월선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동생이라니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 아가씨. 고개를 돌리니 석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석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깨끗한 관복을 입고 갓을 쓰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석현 씨. 석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석현, 전라가명의 좌수 김대인의 아들입니다. 월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뭐라고? 좌수 어른의 아들이라고? 석현의 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우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산적을 만났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만 겨우 부지에 도망쳤는데 그때 여기까지 온 것이오. 그래서 거지 행색으로. 그렇소. 우리 가문에서는 아우가 실종되었다며 난리가 났었소. 다행히 보름 전에 연락이 와서 찾을 수 있었소. 월선이는 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거짓말을. 석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처지를 말씀드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돈을 훔쳤다는 건요? 그것도 오해였습니다.
건달들이 멀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석현의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자들이 내 동생에게 누명을 씌우고 폭행했다는 것도 들었소. 엄히 다스릴 것이오.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가의 하인들이 건달들을 끌고 갔죠. 석현은 월선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월선 아가씨. 네.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이신데요? 석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소리쳤죠. 저건 양반 나리께서 무릎을. 석현은 진지한 눈빛으로 월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였을 때 저를 받아주신 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습니다. 아니, 은혜를 떠나서 저는 진심으로 아가씨를.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월선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아가씨는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분입니다. 신분도 재물도 그 무엇도 아가씨의 마음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월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월선이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저 처자가 복이 있었네. 하늘이 돕는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것을. 선한 마음이 불러온 필연이라는 것을. 석현의 형은 월선이의 아버지께도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른신 소생이 아우를 잘못 가르쳐 이런 소동을 빚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딸이 복을 타고난 것이요. 앞으로 아우가 월선 아가씨를 평생 모시겠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을 부디 잘 부탁하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귀하게 모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 월선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현의 집안에서는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고 월선이는 당당한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었죠. 하지만 월선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착했으며 여전히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 주막을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주막을요? 네. 가난한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석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십시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월선이와 석현이 함께 운영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주막이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었고 잠잘 곳 없는 이에게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석현의 말이었습니다. 월선이의 아버지도 좋은 약을 쓸 수 있게 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이건 복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누군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그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딸의 그 맑은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거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월선이만 못하지.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어느 날 한 늙은 거지가 주막에 찾아왔습니다. 월선이는 그에게 따뜻한 밥과 옷을 주었죠. 감사합니다, 마님. 천만에요. 편히 쉬다 가세요. 늙은 거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따뜻합니다. 월선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늙은 거지가 떠난 후 석현이 아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제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소. 월선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날 주막 앞에 쓰러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뜻이었겠지요. 아니면 제 마음이 만든 인연일지도 몰라요. 석현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선이와 석현은 여전히 주막을 지켰고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났죠.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월선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잖아요? 재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란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석현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셨단다. 그때의 은혜를 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정말요? 그래.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거지.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사람들을 도왔죠. 은혜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느 날 저녁, 월선이와 석현은 주막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여보. 네. 후회하지 않으시오. 평범한 양반가의 부인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월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길이에요.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도 같은 마음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다시 한 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지친 모습의 젊은 사람이었죠. 월선이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이 마을의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죠.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돌려드려야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한 주막의 주인에게요. 그분은 저에게 밥만 준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또 이어졌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를 남편으로 삼은 주막 처녀의 이야기를. 그 처녀가 정말 대단했지. 그 처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월선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단지 그녀가 선택했고 실천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고 그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다는 것을.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월선이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신분도 재물도 겉모습도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을.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월선이처럼, 석현처럼,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은 작은 선함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함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